이렇게 대전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대전에서 그 대변인 기억나시죠? 이 화면도 언론들이 안 틀어줘요. 저렇게 사람 많은 걸 안 틀어줍니다. 전데요. 되게 낯이 익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바로 저분이다. 예, 바로 저분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PD님 약간 뭐 몇 초만 좀 더 재생해 볼까요? 아유 너무 미남이셔가지고, 예, 제가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예. 연설할 때마다 무섭습니다. 목소리가 끊긴 적이 한 번 있어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정도 좀 영상 보셨습니다. 이 정도 영상 보셨는데 일단 청년층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왔고 예.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젊은 층이 이런 식으로 많이 호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도 호응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요 사실 이게 간저 앞에 처음 나갈 때요. 네. 제가 이제 맨날 방송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저 앞까지는 못 나갔다가 제가 대변인직을 4시간 만에 사퇴한 날 간저 앞을 나갔어요. 네. 예. 왜냐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어요. 아이 웃으면 네. 안 되는데 웃어가지고 네. 제가 아니 근데 예. 나가면서 제가 좀 부끄럽잖아요. 네. 4시간 만에 사퇴한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모자도 쓰고 후드티도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이제 뒤에 갔다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대 위에 청년들이 올라와서 연설을 하고 또 이 친구가 내려가면 연설을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진짜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옛날 좀 고리타분해요. 죄송해요. 저는 남자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전 절대 안 온다 이런 주의인데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질질 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근데 왜 울었냐면요. 저는 이게 보수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 예. 왜냐하면 제가 2019년에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조국을 규탄하기 위해서 강화문에서 매주 그때는 그래도 당에서 주관한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주관하던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만 하고 나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꼰대 정당 청년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비판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언론들이.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요. 청년들이 없는 건 아니니 앞으로 안 칩시다라고 제의를 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 1열, 2열이 원래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앉으려고 하잖아요. 카메라에 나오려고. 예. 근데 이거를 황교안 당대표가 그때 당시에 청년들을 앞열로 앉히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앉아요. 1열로. 청년들을 끄집어내요. 네. 그 청년들을 끄집어내고 앉힙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건의를 했었어요. 네. 또 건의를 해서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청년들한테 말하는 나가 창피해서 난 이건 못하겠으니 안 한다. 청년들 이 자리에 안 데리고 올 거다. 예. 라고 했다가 이제 이게 완전 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1, 2열, 앞열 절대 앉지 마 해서. 그리고 나서요. 이게 4월 말 정도부터 청년들이 앞열을 채워 앉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어떻게라도 데리고 와서 이 앞열에라도 앉혀야 이 비판을 피해 나갔던 거예요. 청년 없는 당이라는 걸. 근데 제가 그날 간저 앞에 나갔다가 정말 눈물이 나는 게 여기도 청년 저기도 청년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앞열 배치 이런 게 다 청년이에요. 예. 길 가는데 다 청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무대에서 청년들이 계속 연설을 하는데 제가 더 감동했던 거는 이 청년들이요. 이런 거 외치는 거예요. 사기 탄핵 무효,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규탄을 외치고 있고 근데 이 다음이 저는 감동했던 건데 이 친구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외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한 국방이 강해야 된다는 걸 외치고 있고 그리고 인권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외치는 단어가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보수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 보수 정당이 한 번도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을 키우려고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나 아무도 안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이 가치를 스스로 자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욱 고맙겠네요. 네.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친구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선구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깨쳤잖아요. 네. 스스로. 예. 그럼 이게 제가
야,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심었던 자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심었던 이 땅의 부국 강병이 DNA로 물려져 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체계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내 속에 있던 것들, 내가 뭔지를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죠. 본능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외치고 있구나. 이거 무너져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그토록 우리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청년들이 스스로 나왔는데요. 스스로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요. 자유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국방을 외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업의 자유를 외치고 있고, 다 보수의 가치를 외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제가요, 너무나 한심한 것은요, 청년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예. 보수의 깃발을 들고 소리쳐주고 있는데 이 손을 지금 국민의힘이 잡지 못하면요, 이거는요 다시는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손을 잡아라,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부당하게 단 한 명이라도 지금 구치소에 있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든 빼내라. 이거 정치적으로 싸워야죠. 여기 지금 월담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단순하게 월담했다고 거기에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촬영만 했다 잡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시각 같은 알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 구해야죠. 이거 지금 우리가 변호사들 물론 또 붙었습니다. 무상 변론할 변호사들 다 어떻게, 여기 보수 예국 유튜버들도 그랬고, 저도 아침부터 뛰어다녔고, 뭐 황교안 대표 뛰어다니셨고, 여러분들 막 했지만은, 근데 변호사들과 이 변론 이전에 그때까지 이 친구들 거기 둘 건가요? 예, 정치인들이 나서야죠. 이거 그 엄연히 이제 가해야죠. 폭력을 그때 폭력 행위가 있었던 사람과 그냥 단순히 월담했던 사람 구분해야죠. 구분을 해야겠죠. 구분해야죠. 촬영만 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에 뭐 언론사 기자도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 구속도 안 되고 체포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언론도 제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요. 간저 앞에서 왜 버스에 이렇게 치이셨던 분 계세요. 이분 사망하셨죠. 자, 이런 것들은 왜 언론에 안 나갑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게 언론들이 정말로 균형을 잃었다고 하는 게요, 서부법원에 잘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동자가 누군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있고요,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돼야죠. 거기에 지금 이 법원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다 집어넣는다? 그럼 민노총 다 잡아넣어야죠. 그렇죠. 민노총 서울 복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죠. 트랙터 타고 들어온 전농시위.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죠. 네.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경찰한테 폭력 한두 번 씁니까? 다 잡아넣어야죠. 잣대는 똑같았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강도나 됐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강도나 됐나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제가 그날 아침에요, 영등포 경찰서를 갔어요. 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갔는데요, 제가 키가 크기도 하지만요, 다 정말 조그만한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그날 영등포 경찰서 정전이어서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 어두운 곳에서요, 추운 곳에서 떨고 있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친구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대래 이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연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제가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나. 이 친구들한테요, 밥은 먹었냐 했더니 저 경찰관들이 김밥 시켰대요. 그래서 날 추운데 따뜻한 국물 시켜줄게, 뭐 먹을래?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시켜줄게 했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갈비탕 시켜주십시오. 갈비 들어있는 갈비탕 시켜달래요. 갈비 들어있는 갈비탕. 그러면서 갈비탕엔 갈비가 있어야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위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위트라고 하냐면요,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요, 민주당에서요 탄핵 소추 지금 통과시켜 놓고요, 대통령 탄핵에서요 내란을 뺄 때예요. 그래서 이게 시위 장소에서요, 이게 탄핵, 지금 내란 빠진 탄핵, 갈비 없는 갈비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경찰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까지도요, 지금 이 탄핵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빠진 탄핵,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 굳이 시킬 메뉴 많은데 갈비탕 들어있는 갈비탕 시켜주십시오. 갈비탕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거 지금 저희들이 힘이 없으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상 변호사들을 어떻게든 간에 연결시키고 하는 선뿐이 안 되는데, 이거 변론할 거리나 됩니까? 이거 빼내야죠, 정치적으로.
이거 정치적 압박을 가해서라도 빼내야죠. 근데 이거 민주당이 몇 마디 했다고 폭력을 지금 조장하는 겁니까? 폭력을 행위를 한 사람들 보호하는 겁니까? 그럼 당당히 말해야죠. 그 사람들은 법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빼세요라고 해야죠. 싸워야죠. 예. 그게 지금 이게 간첩도 구속 수사를 못하는 마당에. 네.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자들도 버젓이 대한민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는 마당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회사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 청년들을 거기 가둬두면 됩니까? 그렇지. 예. 그 여의도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증권매매 아침부터- 관련 기사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아니에요. 뭐 죄송할 거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 대변인님의 진정성 있는 발언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변인 그러면은 대전 집회에 이어서 이번에 3.1절에 서울에서 집회가 대규모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함께 하세요? 3.1절 집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규모라서 아하. 저한테까지 기회가 올지 모르겠고요. 예. 예, 근데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변인에서 그만두기 전에 방송을 많이 할 때도 대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방송을 못 나와서 난리인데, 네, 지금 계엄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보수에서는 패널을 못 구해서 난리냐. 아. 예. 우리가 나와서 10마디 하는 거는 10마디 100마디 해봤자 방송 하나에서 끝나요. 근데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면요 이게 인용이 돼서 여러 방송을 탑니다. 예. 예, 그럼 국회의원의 한마디는요 그렇죠. 우리가 한 20마디랑 똑같아요. 예, 그럼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럴 때 싸워줘야 이게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방송을 하차하기 전에도 계속했던 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방송 안 해도 되니. 국회의원들이 나와라. 예. 그래야지 이 말이 퍼지죠. 싸울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은요 저런 일 터지면 국회의원들이 전면 포진합니다. 아, 네, 전면 맞습니다. 포진해요. 네네. 맞아요. 우리 당은요 예. 곤란한 일이 터지면요 국회의원들이 나오던 방송도 다 빠져버립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나오려고 선거 때 막 서로 방송 나오려고 싸운다는 건 네. 선거 때뿐이 없는 거예요. 네.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러면 약한 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면 약한 정당이 돼요. 계속 져요. 네. 예. 근데 당에 영향력 있는 분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근데 영향력 있는 있는 분이 분들이 나와라. 나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책을 또 출간하셨어요. 전 대표. 대표가 책을 또 출간했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대변인님도? 읽으면 안 되죠. 아, 원천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근데 뭐 네. 저기에 나온 거 정도 지금 뭐 기사 정도에 나오는 줄거리 정도만 봐도 충분히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그걸 안 봐도 알겠는데 내용이 보니까 예, 나에게 배신자 씌우기, 뭐 계엄 단지 없이 이재명 막을 명분 없다. 무엇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탄핵 찬성하는 건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제가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 한동훈한테요 사실요 대한민국 보수 지지자라면 대다수가 희망을 걸었던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네. 예. 예. 이 사람한테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이 보수를 다시 한번 더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전 국민의 희망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이 보수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잠깐 반짝 스타에 불과했구나. 이 사람이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네. 왜냐면요. 지금 이게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제가 이 말도 하는데요. 비상계엄에서 대통령을 저렇게 지금 헌재까지 앉힌 거에는 저는 한동훈의 공이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요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건 힘이 없어요. 야당 대표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이재명 늘 공격하듯이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네. 근데 여당 대표가 이걸 위헌 위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거는 위헌 위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민주당의 공격이 거세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위헌 위법 내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동훈은요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요 대통령의 계엄을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권한은 사실요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있어요. 자,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이 보장한 것이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의 권한은요 단순한 권한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의무예요. 이 권한을 써야 될 때 권한을 쓰지 않으면요 이거 직무유기예요. 아, 예. 그리고요
이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대통령의 권한들이 이때 써라 하고 1부터 100까지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화된 명문이 아니에요. 예. 이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판단권까지도 대통령에게 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위기로 판단했으면 위기인 거예요. 대통령이 행정의 마비로 봤으면 마비인 거예요. 예. 대통령이 전시로 봤으면 전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평시인가요? 지금도요 북한이 핵탄두를요 50대를 우리나라를 향해 놓고요 언제든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예. 나라고요. 풍선으로 도발을 하면서 여기에 만약에 화학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위기 상황이에요. 연락사무소도 예.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예. 얼마 전에도 예. 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예. 미사일 도발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만 안 떨어졌다 뿐이에요. 예. 이것도요 대통령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로 봐버리면 전시에 준하는 사태인 거예요. 예. 이것도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도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사태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감히요 제가 이거 감히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감히 헌법재판관조차도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네, 여기까지 가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진 걸 얘기합니다. 막말로 말해서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요. 김대중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6천억인데요. 예. 그때 당시 6천억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거 1조가 넘겠죠. 그렇죠, 한참. 훨씬, 예. 네, 1조가 한참 넘겠죠. 이거를 불법 송금을 했습니다. 이거 산업은행 압박해서요. 대출을 현대한테 해주게끔 했고요. 예. 그리고 현대가요. 이거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북한에다가 이거를 송금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 주지 않았어요. 헌법에 없어요. 이거 그렇죠. 불법이에요. 이건 지금 위헌 위법이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서 위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하. 자요. 법의 평가는요. 법이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공평한 평가가 돼야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것은 위헌 위법적 요소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지금 농락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금 김대중은 명확한 위헌 위법인데 헌법이 지금 보장한 권리를 아닌 거를 남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대출 압박까지 해서요. 불법 대출까지 유도를 해서요. 이런 것들도 처벌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작년 7월에 분명히 지금 이 미 연방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미국조차도요. 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저렇게 모욕을 당할 위치입니까?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님이요. 원래도 인기가 좀 많으셨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요, 눈치 보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네. 국민들의 분노 이런 걸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도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 그래요? 같고요. 아까 제가 대세였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은 대세면은 좀 제대로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힘이 있어야 싸움도 되는 것인데 네. 제가 목소리를 내면서 참 목소리가 작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게 벌써 6년이 넘었어요. 만 6년이 넘었는데 제가 2019년 1월에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에 선발돼서 이제 6년이 넘어갔는데 네. 이때까지 선배님들이 제가 방송 패널로 이렇게 나오면 민수야 정치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하. 듣고 싶은 예. 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네. 그래야지 이 바닥에서 클 수가 있어. 아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했던 것이 정치가 듣고 싶은 말을 국민께 해주는 것이면 정치는 필요 없다. 그럼 국민들을 여론을 쫓아간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한다라고 하면 또 이게 거부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상시 방송에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100이라고 하면 한 6, 70 정도로 하는 거였어요. 아, 예.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걸 내가 100을 쏟아야 되는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아하. 이 설득할 시간이 없잖아요. 대통령 탄핵 소추가 돼버리는 그렇죠.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 국민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당은요,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인 민주당 하나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전 이거 사탕으로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탕. 아이들에게 예. 제가 아이가 5명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제가 애가 5명인데. 왜 그런 눈빛으로 부러워서.
근데 줘야죠. 네. 애한테 사탕을 주는 거에는 설득이 필요 없어요. 주면 그냥 먹어요. 네. 네. 대신에 애가 몸에 안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애들한테 약을 하나 먹이려면 온갖 설득을 다 해야 돼요. 몸부림을 진짜. 예, 대신에 애가 몸이 좋죠. 근데 네. 민주당 같은 당은 우리나라에 하나면 충분하다. 근데 우리 당은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반발이 일더라도 설득하고 옳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대한민국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한약 같은 존재가 돼야지. 네. 이게 사탕 같은 존재가 돼서 안 되는 것인데 많은 정치 선배들께서도 정치라는 거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가 계속 무너져 오고 대한민국 체질이 약해져 왔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퍼부은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더 퍼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 직후에 10%대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가요. 그렇죠. 불과 한 달 이후에 40%대까지 회복을 시켜버려요. 맞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국민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가정을 정치인들이 생략해왔다. 보수 정치인들이. 근데 이 가정을 하게끔만 만든다라고 하면 보수가 훨씬 더 내실이 단단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저를 아까 이뻐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집회 가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 대전 집회 갈 때 차에서 내려서 한 도보로 5분 거리였거든요. 네, 그렇죠. 가까워.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 진짜로. 예. 근데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30분이 와. 걸리는 거.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인사를 하시나요? 사람들이 인사를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인기 장난 아니었어요. 아, 제가 어, 멀리서 보셨어요, 봤어요. 직접? 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는 척 예. 좀 해주시지. 아유, 제가 어찌. 아유. 근데 제가 이게 네.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네. 저를 잡고 이제 김민수 대변인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구해주세요. 나라 지켜주세요 하시는데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4시간짜리 대변인에 불과하고 힘도 없잖아요. 근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겠는가. 4시간짜리 대변인 예. 건 좀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연단에 서서 나한테도 이러시는데 예. 물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많이 싸워주고 계시지만 아직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진심을 다해서 싸우지 않는 분들 진심을 다해 싸워줘라. 그럼 국민들께서 얼마나 의지하고 힘이 되겠냐. 나도 힘이 없으니 내가 다시 국회의원들한테 호소한다. 국민들이 이런 마음으로 내 손을 잡고 있으니 이 손이 내 손이 아니어도 좋은 이 국회의원들 손을 잡고 더 힘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외칠 수 있게 좀 힘이 되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진짜로 강한 보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답이 좀 그거를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말씀처럼 그동안의 정치 문법으로는 약간 이번에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급락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아무리 뭐 탄핵이고 계엄이고 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29번의 탄핵이라 29번의 그럼요. 그 탄핵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예산 관련된 맞습니다.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오늘 좀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그제 밤에 있었잖아요. 그제 밤에 있었는데 67분 동안 직접 당사자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거의 우리나라 모든 뉴스를 좀 다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인은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크게 한 3가지의 예. 그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그러니까 가지. 첫 번째는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했고 예. 물론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전 정치인 온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그래도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자 아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들께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이런 혼란과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셨다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담화문을 6분짜리를 발표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국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전화를 받고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 이제 뭐 저 업무들 도와주시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비상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 가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 이제 제가 가짜 뉴스를 또 이분이 성급하게 전달한 줄 알고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 그때 이 링크를 보냈는데 진짜인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집에 들어가서 이거를 계속 거의 밤새고 본 것 같아요. 이것뿐 빼고는 볼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당장 다음 날부터 방송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내가 대통령의 의중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예. 그럼 의중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6분짜리 담화문 외에는 의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 마지막 구간을 간혹가다 많이 얘기하는데요. 방송에서 마지막 구간에 그 6분짜리 담화문에 보면요. 저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는 구간이 있어요. 아하. 이 6분짜리 예. 담화문에. 네,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믿었던 거는 국민뿐이 없을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엔 지금 들고 일어서 주신 것이고 예. 국민들께서 대통령 지키고 있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고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사실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들의 특정 사람들의 역할보다는 다 국민의 힘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뿐이 마지막을 버텨줄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믿어달라고 또 거꾸로 말했던 그렇죠. 것은 예.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 플러스 되는 영향을 놓겠다라는 말 뜻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떠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곧 언론 환경과도 너무 영향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당시 진짜 제가 대변인 한 1년 할 때요. 네, 예.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의 업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단 여기 그 외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이 실제로는 업적이 많은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론 환경이 편향됐다고 하는 게 대통령이 외국 나갔다 와서 어떤 업적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단신처럼씩 나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단신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뉴스에 덮이거나. 네, 덮여요. 그럼 이게 다음 날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딱 하루 탁 나가고 끝나요. 네. 근데 명태균 뉴스만요 3주 4주를 했어요. 아하. 자, 이게요. 제가 이거를 패널로 제가 적게는 제가 이게 과천 상륙 작전 발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송을 그래도 한 달에 적게는 50번 많게는 100번을 했거든요. 와. 근데 이게 과천 상륙 작전 발언 이후로 방송은 다 잘렸지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언론 환경이 균형되지 못하다.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그렇게 2주 3주 방송한다면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같은 사건만 2주 3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팩트도 아닌데 아직 예. 의혹에 일방 불과한데 주장인데. 일방 주장에 네. 불과한데 그럼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죠. 업적은 안 알려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나왔어.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도 2, 3주 떠들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이게 장사가 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3인 성호라고 3명이면 종이로도 호랑이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건 대통령을 계속 악마화하고 김건희 여사 악마화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 당해내겠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나라의 상황은 이렇게 엄중한데 내가 도저히 알릴 방법이 없구나. 아하.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위기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에게조차 없구나 하는 걸 일단 깨달으셨다라고 봐요. 예. 네. 극심한 그런 여소야대 국면에서.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당은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고 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거 입법 독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예. 그럼 이거를 내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알려야지 국민들께 알려야 국민들이 알아야 이거에 대한 여론도 나올 건데 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여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인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라고 예. 봅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는요, 이 부분을 비상계엄이라는 제도를 빌려서 국민들께 알리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도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행정이 마비됐었고요, 사법이 마비됐었고요. 이거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죠. 네, 그럼 국가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사법이나 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을 쓴 것인데 이 부분을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내란으로 몰고 가고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에까지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죠. 이게 계속 체제 전쟁이라고, 제가 초반부터 체제 전쟁이라고 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맞아요. 계신 걸로 예. 아는데요. 왜냐면요, 대한민국 체제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유주의 더하기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한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시장경제 체제가 된 게 대한민국 체제입니다. 예. 자, 근데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 보면 여기에서 지금 권력 분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에서. 그럼 지금 권력 분립이 깨졌어요. 민주주의가 깨지면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 분립이 완전히 깨졌죠. 그렇죠. 뭐.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말하는 카카오톡 이런 것들 지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거 자유주의가 깨지고 있는 검열, 거예요. 예. 예, 검열이 들어가면. 그리고 대통령 지금 인권, 기초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유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럼 지금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법에 맞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많은 대한민국의 50%가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주의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인권에 대한 지금 보장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일련의 사태 몇 가지만 놓고 봐도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경제야 뭐 민주당이 수치로 깨니까 이거는 뭐 말하려면 이것만 해도 1시간일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몇 가지만 놓고 봐도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극심히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요, 입법부 하나 장악당했더니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1대 국회부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네. 이거 대통령뿐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제2요구권을 쓰지 않았으면요, 대한민국 체제 벌써 바뀌었습니다. 네. 그 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을 제가 짧게 네.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비상계엄 후 84일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뒷부분에 이제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을 해서 간첩이 활개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 이거 간첩 잡지 말라는 거다. 그리고 깎은 예산이 0.65% 뿐이다. 이것도 두 눈을 빼놓고 겨우 눈알 두 개 빼자 눈알 두 개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정찰 자산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드론 방어 사업 이런 것도 중단시켰고 그다음에 뭐 시스템 같은 거 바꾸는 그런 사업도 지금 중단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 핵심 예산만 다 골라갖고 삭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토로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요, 제가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아까 6분 담화문에 4번 등장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반국가적 행위가 한 번 등장을 해요. 근데 이때도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방송에 나갔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조차도 대통령이 순화시킨 말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최후 변론에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 있어? 간첩이 무슨 21세기에 간첩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제가 볼 때 50%가 돼요. 그 정도 되는 거 네, 같아요. 50%가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23년도에 민노총의 간부였던 사람들이 지금 간첩 행위로 해서 지금 이거 엄청난 구형 징역 받았죠. 15년씩 15년 나왔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102건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어요. 아하. 예, 그럼 102건의 북한 지령문을 받고 행동했는데 이런 거에 이태원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나오고 아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런 사실들이 왜 국민들이 모를까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아까처럼 단신처럼 보도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네. 거야말로 지금 3주를 떠들어야 되는 뉴스인 거예요. 네. 이거 3주를 떠들어야 될 뉴스는 지금 단신처럼 한번 나가고 명태균 거 3주를 떠드니 네. 국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경찰한테 대공수사권이 넘어갔었죠. 이게 지금 완전히 넘어간 게 작년 3월인가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경찰이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간첩을 잡았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아니라 간첩을 잡았어요. 예. 자, 그러면요. 이것도 지금 간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잡았던 것도 작년 11월에 있습니다. 이 기록도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 간첩담 사건, 지금 창원 간첩담 사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청주 간첩단도 예. 이거 1심 판결까지 맞습니다. 29개월 걸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저렇게 속전속결로 심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활동한 간첩들은요 조사도 안 돼요. 풀려고 좀 돌아다니고 재판도 있어요. 안 돼요. 예.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을.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이런 간첩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거 지금 외국의 산업 스파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예. 북한 간첩들이에요. 예. 그럼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요. 이 NL계라고 불리던 주사파 사람. 예. 여기 87년도 이후 민주화부터 대한민국 곳곳으로 침투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다 자리를 잡아서 중진이 된 거예요. 중역이 됐고 힘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요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는 여전히 지금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럼 NL계에서요 핵심 역사관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는 국가를 북한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 사람들은 남한의 건국은 부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 역사관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 곳곳에 있다. 스며들어 네. 있다. 이것도 팩트이고요. 또 최근에는 또 신종 공산당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종중. 예. 예. 그러니까 아하. 예. 예. 종중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을 따르고 중국에 지금 예하되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세력들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시는데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간첩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옛날에 7, 80년대에는요. 우리 옆집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지금 혹시 자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자기 옆집 직업이 뭔지 아세요? 윗집 누가 사는지 아세요? 아랫집 누가 사는지 아세요? 몰라요. 지금이야말로요. 간첩들이 활동하려고 하면 내 옆집이 간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 직업도 모르고 사는 게 지금 그렇죠, 현대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사회에 왜 간첩이 활동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간첩죄를 약화시키고 지금 이러한 간첩을 조사할 수 있는 수단들을 계속해서 약화시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간첩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간첩법 지금 개정도 안 하고 있고 그래갖고 중국 뭐 유학생인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가갖고 미군 부대 사진 찍고 사진 사진 찍고요. 사진 찍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아까 제가 11월에 간첩을 잡았다고 하는 게 왜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용칭을 쓰는 줄 아세요? 네, 왜요? 국가보안법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거 간첩이 아니잖아요. 약간 약한 느낌이잖아요. 네. 예, 근데 간첩이라고 하면 진짜 간첩이 잡혔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간첩이라고 하려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이나 그렇죠. 무언가를 빼서 북으로 넘겨야지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이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이런 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앵커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아유 믿어주세요. 네. 근데 엄청 믿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제가요, 저 나라에 가서 물건 훔쳐오라고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제 사상을 전파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게 물건 훔칠 사람은 널렸어요. 맞아요. 예. 물건 정보 훔칠 사람은 이 사람 실패하면 또 딴 사람 시키면 돼요. 그렇죠. 하물며 그 11월에 잡혔다는 간첩은요,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일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경영이 힘들고 하면 이 사람 원래 종북 아니어도 공산주의자 아니어도요, 돈만 주면 경제적 이득만 취해도 네. 충분히 간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김민수의 사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내 생각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못 불러요. 국가보안법 위반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보안법 5범이거든요. 5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을 주도했었고요. 아하. 이미 지금 이 계엄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만들었던 자도 예. 그 최 목사 예, 사칭범이요. 예. 최 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도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았었다. 물론 네. 이 사람 혐의 없다고 나왔는데 네. 이거는 문재인 정권 당시여서다. 아하. 이건 충분히 혐의가 넘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국적자라서 북한을 오가면서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현충원 가서 참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와 싸웠던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국민을 수없이 죽였던 북한의 영웅이 묻혀 있는 곳에 가서 참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공작을 벌이고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거나 싸우지를 못해왔다. 아. 그리고 이거는 또 언론들이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예. 예를 들어서 최 목사의 신변만 제대로 충분히 알렸어도요. 이건 지금 명품백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간첩에 대한 공작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게 종북주의자에 의한. 초반에는 이게 공작이다라는 네. 식으로 네. 보도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본질이 네. 그냥 가방에 가 있더라고요. 돈만 네. 전도가 됐죠. 넘어갔죠. 네. 네, 그쪽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도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거 방송 나가면 많이 싸웠거든요. 그럼 이게 공작 사건이다라고 하면요. 예.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 민수야 그건 카바치지 마. 아. 너 이미지까지 버려. 아. 너 정치하는데 이거 피곤해. 너 이미지 버리니까 그건 카바치지 마. 그건 그냥 냅둬. 예. 네. 자, 근데요. 이거를 냅두기 시작하면 김여사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다쳐요. 결국엔 보수주의자가 다치고요.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다쳐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맞서 싸우면요. 맞아요. 국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인지평양에 이미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진실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 있어요. 많죠. 네. 근데 이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여기에 가운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주장이 부딪히면 확인을 해요. 예. 어떤 게 진짜인지. 예. 그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 여유를 줄 수 있는 게 대응입니다. 맞아요. 즉각적인 대응인데 보수 정당이 이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네. 한 라디오에 출연을 네. 했었는데 네. 보수 정당이 제가 보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냥 기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가 그 뭐 최목상가 하는 사람한테 가방을 미리미리 갖고 와라,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가져갔으니까 그 공작 혐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오디오도 보시면요, 그 비디오도 네. 이런 거 가져오시지 말라니까요. 하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는 바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잠시 머뭇대면요, 이 좌파들이 하는 주장이 이미 퍼진 다음이에요. 이때는요, 이게 이미 들어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내는 확증 평양을 일으키거든요. 네. 네. 그럼 다음 정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오자마자 싸워야 돼요. 네. 나오자마자. 이렇게 네. 열심히 싸우는 대변인이 지금 4시간 만에 그렇게 되셨으니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시 네.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맞습니다. 최후 진술로 좀 최후 넘어가 진술. 볼게요. 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복귀를 해도 뭐 개헌과 정치 개혁을 하겠다. 뭐 이 발언의 의미를 그러게요. 제가 지금 앵커님이 묻는 거에 계속 주제를 비껴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아니요, 중요해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중이 그런 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기를 또-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한민국에 진짜로 반국가 세력이 있다. 제가 이것만 설명하라고 해도 정말로 반국가 세력 어디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까지도 얘기하고 싶지만 반국가 예. 세력들이 정말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체제의 전복 또는 체제의 전환이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체제의 전복이나 체제의 전환을 사람들이 옛날 6.25 같은 전쟁을 생각하기도 해서요. 야, 무슨 쌍팔년대 소리를 해 이렇게 하는데 총칼 등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변형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공격인 것이고 이 붕괴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으면 이게 체제 전쟁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체제 전쟁이라는 상황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예산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에요, 사실은. 네. 여기 국회는 심의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정부 예산의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막아놨어요. 청년 예산도 맞아요. 막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요. 이거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파가지고 석유 나올 것 같으면 다 파게요. 네. 다 파게요. 한 번만 얻어 걸릴 수는 있겠죠. 이거 한 번 파는데 500억 분이 안 된다면서요. 네. 제가 500억 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요. 여기 문재인 정권에 한 해 평균 6, 7천억을요 태양광에 썼어요. 대한민국 아름다운 산들 다 깎아 먹으면서요. 국가부채도 400조가 늘었잖아요. 예. 천조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천조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가부채.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 투자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거 한 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걸 또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요? 이걸 또 언론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예. 이러면요 대한민국 진짜로 망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긴 역사 동안에요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거 잠깐 정말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는데 이거 다시 옛날로 복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언론도 정신 차려야 되고 정치인들도 또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러한 정치 개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약간 개헌 부분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살짝. 예.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뭐 지금 여기에 내각제나 뭐 이런 것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일본에 있으시죠? 네, 근데 이번에 보시지 않았나요? 대한민국은요 내각제 할 수준이 안 돼요 정치 수준이.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우리나라 내각제 하면은 망합니다. 한 6개월 하다가 또 다시 선거하고 이럴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네, 망해요. 네. 그리고 내각제에서 가장 위험한 건요. 1당이 하나의 당이 힘을 강력하게 가졌을 때요. 이거는 정말 독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내각제 시험을 21, 2대 국회에서 봤습니다. 예. 한 당이요. 민주당이라는 당이 이렇게 이 입법부를 장악했을 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내각제를 이미 경험한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예. 내각제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 뭔지 아세요? 난 대통령 될 자신은 없어요. 난 1인자는 영원히 될 자신 없어. 아하. 근데 국회에서 내가 더 센 권한을 잡아보겠어 하는 지금 권력에 미친 자들이라고 봅니다. 예. 이것보다 더 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상불가네요. 자, 그럼 이건 나라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입법 권한이 너무 세다에 있었다는 게 이번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입법부가 저렇게 탄핵 제도를 마음껏 남용해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고요. 네. 행정부 예산을 올스탑을 시켜도 이거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고요.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법 수사해도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이미 지금 입법부에 의한 독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막지 못하면 이거 막지를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조기 대선 운운하는데요. 조기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자들도요 지금 생명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자들도 생명 걸고 싸우는데 지금 조기 대선에서 지지율에 의지하면서 이거 대통령 지지율이지 국민의힘 지지율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요 여기에 의존해서 만에 하나라도 졌다. 입법부 하나 장악한 민주당도 한 번도 못 막았는데 행정부까지 장악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법 10개만 바꾸면요 체제 변경됩니다. 자유주의도 무너뜨릴 수 있고 민주주의도 무너뜨릴 수 있고 시장 경제 체제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법 10개면요 대한민국 체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하. 총칼 든 전쟁이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긴장과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국민들은 다 일어서 주셨잖아요. 수많은 국민이 일어서 주셨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왜 이렇게 재판 땡기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달만 있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요 대통령 지지율 제가 볼 때 50% 60%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썼던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인데요. How Democracies Die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번역되었고 그렇죠. 예. 이게 베스트셀러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착각이다. 국민들은 이미 권력을 이양했기 때문에 네. 선거를 통해서 힘이 없다. 대중이 민주주의를 지켰던 사례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마지막에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의식 있는 정치인들,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이미 넘겨줬어요. 이분들 지금 나와서 외치지만은 이분들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권한은 이미 정치인들한테 다 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은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셨어요. 네. 그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10%대에서 50% 근처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의식 있고 양심 있는 정치인들,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정치인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야지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자유주의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계속 끊임없이 저는 한 번도 당의 방송에서 싫은 소리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네. 당 내선에도요. 네. 방송에서 하는 건 자기 정치라고 생각해서 저는 해본 적이 아하. 없어요. 이 6년 동안에. 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싸우라고 외치고 있는 거는요. 내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도 없거니와 그리고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시기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100을 아직도 100은 아닙니다만 네.
제가 잡혀갈까봐 단어를 가리는 게 있습니다만 단어를 가리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아슬아슬하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과 우리는 할 걸 다 했으니 예. 이제는 정치인들이 막아줘야 된다. 예. 우리들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국회의원 한 명은요, 최소한 지역구에 20만 명 안팎의 유권자가 있잖아요. 이분들 한 명이 움직이면요, 2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이분들 10명이 움직이면 200만이 움직이는 거고요. 100만이 움직이면 2천만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분들께서 나와서 진정성을 다해서 싸우면요. 감히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108명이요. 우리 다 같이 옷 벗겠다라는 각오로 싸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민주당이 184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마음껏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혼을 담아서 싸운다라고 하면 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지켜질 것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혼을 담아 싸우지 않고 조기 대선이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진짜로 무너지는 시초가 될 것이다. 이거 역사 앞에 죄인들로 남을 것이다. 이 보수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국민들의 외침을 더 들어달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최종 변론이 끝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결까지 시간이 남았다. 이 그렇죠. 안에 예.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바꿔라. 우리는 헌법재판관 친구 모르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법조계 출신 많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관 친구들도 알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무리한 압력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처럼 불법적인 압력을 네. 가라는 게 아니라 온 사람을 동원해서 법에 의한 판단을 하게끔 해라. 법에 의한 판단만 해도 대통령은 지금 저 자리에 가 있어도 안 됩니다. 네. 예, 수사 자체도 불법이었고 체포 자체도 불법이었습니다. 저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든 걸 다 동원해라. 그리고 다 동원하면요. 국회의원 108명이 동원하면요. 헌법재판관 어머니, 할머니, 삼촌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중에도 보수주의자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화해서 압박해 주세요라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찾아보시면요. 민주당에도요. 지금 기독교들이 많이 일어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요. 독실한 신자들이 있어요.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예. 설득하세요. 그분들은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알 거예요. 네. 예, 왜냐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어찌됐든 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교육되어지면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네. 원래대로 하면 이게 지금 기독교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3분의 1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민주당 이 부분을 공격하지 못하면요, 안 돼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민주당에 다, 제가 참 말을 조심해야 돼서 그렇지만 민주당에 다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못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민주당에도 여러 네. 가지 목소리가 지금 뭐 네. 목소리가 숨겨져서 그렇지 여러 가지 네.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작은 목소리를 일깨워라. 아직 시간이 보름 남았다면 이 보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일깨워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싸우지 않고 싸우는 척만 하면 너 제대로 싸워라. 나라 망하고 난 배지도 없다라고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다시 직무 복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